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주 임무였던 13개의 탑재 위성도 지구 밖 제궤도에 무사히 안착시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꼿꼿이 서 있는 누리호. 발사 10분 전 자동 운용이 시작됐고 오전 1시 13분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는 고흥 앞바다의 어둠을 뚫고 붉은 화염을 힘껏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붉은 불빛은 순식간에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이후엔 우주에서의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이륙 약 2분 뒤 1단 로켓을 분리했고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과 2단 분리에 차례로 성공했습니다. 발사 약 7분 뒤 고도 500km를 통과했고 약 12분 후 3단 엔진 정지와 궤도 투입까지 확인됩니다. 발사 약 13분 후에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분리를 시작으로 부탑재 위성 12기까지 성공적으로 분리한 뒤 1시 31분 비행이 종료됐습니다. 오전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까지 무사히 성공합니다. 이번 누리호는 정부가 아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로 제작돼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3차 발사 때보다 훨씬 무거운 13기의 위성을 탑재하고도 모두 제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예정된 0시 55분보다 18분 연기됐지만 발사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홍콩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홍콩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인명 참사로 번질 조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6명, 실종자는 무려 279명인데요.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파트 내부에 갇힌 걸로 보여 앞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32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거대한 불길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 홍콩 북부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밤사이 건물 여러 채를 맹렬히 태운 뒤 지금은 다소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2,000가구에 약 4,800명이 사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일부 소방관을 포함해 최소 36명, 부상자 29명 가운데 7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특히 실종된 주민이 279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아파트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진압 후 건물 수색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有咁多街坊，有咁多戰友，我都唔知點。而家睇下，仲係間間都燒到興冚冚。 이 아파트에서는 1년가량 장기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한 불꽃이 외벽에 설치돼 있던 공사용 임시시설물인 비계와 안전망을 타고 위아래로 번졌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옆 건물로도 옮겨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아파트 공사에 사용된 비계는 불에 타기 쉬운 대나무로 만들어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당국은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화재 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소방차와 앰뷸런스 약 200대를 동원해 진화와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결을 앞두게 됐는데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전 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선 자신의 입장을 늘어놨지만 국민 앞에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김건희 씨 재판엔 문고리 3인방,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한 인물인데 김 씨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인 김건희 씨가 자리를 비운 뒤 이어진 증인신문.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게 맞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김건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 씨와 논의한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적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도 김 씨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씨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교환해달라며 심부름을 시킨 게 본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김 씨가 건진과 유경옥 두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 특검 측은 김 씨가 진술을 모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